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재미있게 또 다양하게 영어를 익히는 짧은 뉴스를 영어 보객이 Fun Reading 27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영어 뉴스 읽으며 제가 다양하게 문법이나 어휘나 또 독해 이런 걸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먼저 살펴본 처음 뉴스는 개 얼굴 물리고도 재판에서 진 이유. 개 얼굴 물렸으면 보통 재판에 이길 것 같은데 이 물린 사람이 개 주인에게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 진 이유가 되게 황당합니다. 왜 졌는가? 그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뉴스는 고양이와 세계 일주 떠난 여성. 아주 낭만적이네요. 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쫙 여행하는 그런 내용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특히 설명드릴 영어 표현 중에서 영양실조 걸리다 같은 표현 우리 많이 쓰죠?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잡종. 요즘에 개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개나 고양이에 잡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안락사시키다. 그죠? 좀 약간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어쨌든 부득이하게 안락사시킬 때 그때 이 안락사시키다라는 단어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 같이 보시면서 또 흥미롭게 영어와 뉴스를 시사상식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재판이네요. 그죠?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쾅쾅쾅 두드리는 봉에 대한 사진인데요. 바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들어보실까요? Judge rules against Vancouver woman whose face was bitten by friend's dog at a dinner party. 네, 헤드라인이 조금 깁니다. 자, judge란 단어는 판사죠. 판사가 rules against 했대요. 자, rule이란 단어는 통치하다는 뜻도 있고 판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판결하다, 재판 같은 거에서. 자, 근데 against는 어떤 뜻이에요? 어디에 대항하다는 뜻이죠. 어디에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ule against가 되면은 누구누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누구에게? 밴쿠버 여성에게. 그러니까 밴쿠버 여성이 재판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성입니까? Whose face. 자, whose는 관계대명사네요. 그녀의 얼굴이. 그러니까 소유격이죠. 그녀의 얼굴이 was bitten. 자, bitten 하면은 당연히 bite의 pp형입니다. 물다해서 과거는 bit. pp는 bitten. 그래서 face was bitten. 그러니까 그녀의 얼굴이 물렸대요. 누구에 의해서? Friend's dog at a dinner party. 자, 한 디너 파티에서 친구들의 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어퍼스트로프가 이 friend's s 뒤에 왔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친구가 복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개예요. 그러니까 이 개를 갖고 있는 친구가 2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퍼스트로프가 이 s 앞에 d 뒤에 오게 되면은 친구가 1명인 거죠. 그러나 s 뒤에 왔기 때문에 친구가 복수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친구들의 개에 의해서 얼굴이 물린 디너 파티에서 그 여성이 이제 이 친구들을 상대로 재판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이 소송을 제기한 밴쿠버 여성에게 패소 판결을 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 거지?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자, 밑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A Supreme Court judge has found the owners of a dog that bit the face of a one-time friend were not negligent and hence not required to pay damages to the victim. 예, 아주 짧지만 유용한 영어 문장입니다. 일단 자, Supreme Court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 Supreme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그 뜻이거든요. 뛰어난. 그래서 Supreme Court가 되면 대법원을 가리킵니다. 이 court에는 법원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Supreme Court는 무조건 대법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 대법원의 판사가 has found, 발견했답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The owners of a dog. 그 개의 주인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friends니까, 복수니까 개의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개의 주인들인데 that은 바로 dog를 받는 관계대명사네요. 어떤 개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개일까요? bit the face. 그 얼굴을 문 개예요. 근데 누구 얼굴이냐면은 of a one-time friend.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문장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the owners were not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owners of a dog에서 that bit the face of one-time friend까지가 그 owners를 주어로 꾸며주는 주어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판사가 발견했는데 그 개의 주인들인데 어떤 개냐 하면은 그 친구의 얼굴을 문 건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one time friend라는 말 써주고 있죠. 자, one time은 어떤 뜻이에요? 한때. 그러니까 한때 친구였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원래 친구였었는데 이 개한테 물린 다음에 소송을 막 제기하면서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제기하면서 막 싸웠겠죠. 막 감정 싸움이 남아있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one time friend라는 말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친구였던 그 사람의 얼굴을 문 개 주인들이 were not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were not negligent. 그러니까 이들이 negligent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negligent는 어떤 뜻이냐면은 태만한 혹은 과실이 있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너들이 태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실이 있지 않았다고 판사가 판결했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hence. 자, hence는 그 접속사인데 따라서란 뜻이죠. so 혹은 therefore랑 비슷합니다. 따라서 not required to pay. 자, require는 요구하다. 그러니까 따라서 not required니까 수동태네요. were not negligent, were not required. 이게 앞에 were가 required 앞에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되어지지 않는데요. 뭘 요구되어지지 않을까요? pay, 돈을 지불하는 것을. 자, damage는 피해잖아요. 그죠? 손실 같은 거.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피해. 아마 물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달라. 이런 재판을 제기했겠죠? 근데 그 돈을 지불할 것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누구에게? 바로 victim에게. victim은 피해자입니다. 그 물린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대부분의 판사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은 한 개 주인들, 어떤 개냐면은 한때 친구였던 그 사람의 얼굴을 문 개 주인들이 책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지 않다. 과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따라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누구에게? 그 피해자에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 주인들의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과실이 없다 그랬을까요? 그건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도 연결된 내용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udge rules against Vancouver woman whose face was bitten by friend's dog at a dinner party. A Supreme Court judge has found the owners of a dog that bit the face of a one-time friend were not negligent and hence not required to pay damages to the victim. 예, 개가 여기 있네요. 그죠? 개 아주 무섭게 생긴 개인데, 자, 개가 또 물어서 어떻게 됐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The judge ruled she was not able to prove that the dog's owners knew that the animal was potentially dangerous. 이게 가장 중요한 판결 이유예요. The judge, 아까 룰이라는 단어가 제가 판결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했어요. 자, 뭘 판결했냐면 she was not able to prove. 자, prove라는 단어는 입증하다는 뜻이잖아요. 증명하다. 여기서 she는 바로 누구냐면은 얼굴을 물린 그 친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입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뭘 입증할 수가 없었을까요? that 이 아래. that 이한데 바로 그 dog's owners, 그 개 주인들이 알았다는 사실을. 뭘 알았을까요? 또 that에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that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아주 영어 공부하기 좋은 문장이죠. 이렇게 that으로 연결된 절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 동물이, 그 동물, 여기서 the animal은 바로 그 문 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potentially dangerous 하다는, 일단 potential은 잠재력 그 뜻이니까 potentially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그 사실을 개의 주인들이 알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개 주인이 이 개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책임이 있는데 그 개 주인들이 이 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이 개가 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 개 주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도록 할게요. As the guests were preparing to leave, she bent over to pat the dog and was suddenly attacked. 이것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as the guests, 손님들, 어떤 디너 파티겠죠. 그 디너 파티에 온 손님들인데 이 사람들이 prepare,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뭘 하고요? leave,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이제 디너 파티에서 끝나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as는 몸 많은 가운데,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그래서 그녀는 뭐 얼굴 물린 친구예요. 그녀가 뭐 했어요? bent over to pet the dog. 자, bent는 bend의 과거죠. 이게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래서 bend over가 되면은 몸을 앞으로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bent over, 몸을 앞으로 굽혔습니다. 왜 굽혔을까요? to pat 하기 위해서. 자, pat은 가볍게 탁탁 두드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톡톡 두드려주는 거, 막 할아버지 할머니의 등을 두드려드리는 거, 그런 걸 pat이라는 단어 쓰면 됩니다. 바로 그 개를 가볍게 톡톡톡 두들겨 주려고 몸을 앞으로 굽혔는데 was suddenly attacked. she가 생겼던 거죠. 그녀가 was attacked니까 수동태네요. 공격을 받은 겁니다. suddenly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얼굴을 물린 거죠. 개에게 얼굴 물리면 상처 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갔으면 좋았는데 가기 전에 그냥 개에게 톡톡 두들겨주려고 몸을 굽혔다가 그냥 공격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The dog, a three-legged mixed breed, was euthanized shortly after the attack. 자, the 그 개입니다. 자, three-legged가 되면은 자, 명사 뒤에 ed가 붙으면은 한번 나왔었어요. 뭐뭐를 가진 그 뜻입니다. 그래서 legged는 다리를 가진인데 three가 붙었으니까 세 개의 다리를 가진. 그러니까 원래는 개의 다리가 네 개가 돼야 되는데 아마 다리가 하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세 개의 다리를 가진 mixed breed,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mixed란 말이 섞이다는 뜻이잖아요. breed가 뭐 품종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mixed breed가 되면은 잡종을 가리킵니다. 왜 잡종견들 많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mixed breed로 가시면 돼요. 혹은 hybrid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동차 중에서 그것도 잡종의 뜻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mixed breed, 그 다리가 세 개가 달린, 그러니까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잡종인 그 개는 이 커마 어에서부터 브리드까지 덕을 꾸며주는 중간에 삽입된 구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dog was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리가 세 개 달린 잡종 그 견은 euthanized, 아주 중요한 단어죠. euthanized. 자, 어떤 뜻이냐면요, 안락사시키다는 뜻입니다. 안락사시키다. 이제 동물 같은 거 이렇게 주로 사람을 공격한 혹은 곰 같은 것들, 자꾸 민가에 내려오는 곰들은 여기서 안락사시키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euthanize라고 얘기해 주는데, 참고로다가 euthanize는 안락사시키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명사를 안락사할 때는 mercy killing이라는 말 써준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mercy가 자비잖아요. 자비롭게 죽이는 겁니다. 주로 왜 그 고통스럽게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 안락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mercy killing입니다. 자비롭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안락사 조치를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죽인 거죠. shortly after는 뭐뭐한 직후에 그 뜻입니다. 그 공격 이후에, 공격한 직후에. 그러니까 걔는 이제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물 보호 당국에서 안락사 시킨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결과네요. 이 개도 결국 죽고 여자도 이 얼굴을 물렸을 뿐만 아니라 친구도 잃고 또 재판에서도 지고 아주 그럼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떠나기 전에 몸만 안 굽혔어도, 그죠? 이거만 안 굽혔어도 그냥 다 잘 좋게 끝나는 건데, 그냥 굽히는 바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쨌든 요 첫 번째 기사에서 또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judge ruled she was not able to prove that the dog's owners knew that the animal was potentially dangerous. As the guests were preparing to leave, she bent over to pat the dog and was suddenly attacked. The dog, a three-legged mixed breed, was euthanized shortly after the attack. 그 다음 뉴스입니다. 아주 그냥 고양이 한 마리가 있고 저 바다네요.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다리를 쫙 뻗고 배를 타고 있는 아주 낭만적인, 그렇죠? 낭만적이고 아주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저 앞에는 뭐 섬도 보이는 것 같고, 자, 과연 어떤 뉴스일까요? 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Woman quits her job and sails around the world with her cat. 자, women, 여자가, 자, quit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잘 아실 겁니다. 자, quit은요, 그만두다는 뜻이에요. 저 직장 같은 걸 그만둘 때 quit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다가 이 fire랑 차이점이 있어요.
be fired가 되면 해고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잘리는 게 바로 fired고요. quit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때 쓰는 단어예요. 다르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만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잘린 게 아닙니다. 여자가 그만뒀대요. 뭐를? 그녀의 job, 그녀의 직장을 그만두고서는 그리고 sail 쓰니까 항해하는 거죠.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어딜 떠났을까요?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는 세계 일주예요. 한마디로 세계 주변을 쫙 도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일주로 배를 타고 쫙 떠난 겁니다. 누구와 함께? With her cat. 그녀의 고양이와 함께. 그러니까 한 여성이 직장 그만두고 고양이를 데리고 세계 일주를 배 타고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이네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 동경하실 텐데 자, 어떤 내용인가 어떤 사연인가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z Clark, who is self-proclaimed she pirate, was working as a bartender in San Diego. 자, Liz Clark 주인공입니다. 여자 이름이에요. Liz Clark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who is 자, who가 바로 Liz Clark과 받는 관계대명사죠.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self-proclaimed she pirate예요. 그러니까 Liz Clark was로 연결되는 거고요. 요 앞에는 그냥 Liz Clark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자, self-proclaimed란 말도 은근히 많이 나는 단어입니다. 자칭. proclaim이 뭐 주장하다, 선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선포하기를, 스스로를 칭하기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자칭하냐 하면 she pirate라고 자칭하는 그 뜻이에요. 자, pirate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해적. 뭐 카리브 해적, Pirates of Caribbean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she가 붙었으니까 여성 해적이 됩니다. 여자 해적. 그러니까 자기를 여자 해적이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여성 해적이라고 자칭하는 리즈 클락이 was working 일하고 있었답니다. as 뭐뭐로서 바텐더로 어디 샌디에고 미국 저 남쪽에 있는 도시죠. 미국 샌디에고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대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세계 여행 떠나기 전에는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In 2006, however, she was made an incredible offer. 자 그렇지만 항상 연도 앞에는 in이 오죠. 2006년도에 그러나 2006년도에 she was made an incredible offer.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make an off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ake an offer가 되면 제안하다는 뜻이에요. 제안하다. 그다음에 incredible 하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 뜻입니다. incredible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사한 offer인데 was가 들어가 was made니까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녀가 제안한 게 아니라 제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믿을 수 없는 제안을 그녀가 받은 겁니다. 2006년도에. 과연 어떤 제안을 받았을까요? 자, 어떤 제안인가는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oman quits her job and sails around the world with her cat. Liz Clark, who is self-proclaimed she pirate, was working as a bartender in San Diego. In 2006, however, she was made an incredible offer. She was given a sailboat on the condition that she document her travels around the world. 자, she was given 역시 수동태입니다. 그녀가 받은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세일보트니까 말 그대로 배죠, 배. 그 항해용 배, 세일보트를 갖다가 하나 받은 겁니다. 배를 받았는데, 배를 공짜로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바로 on the condition that 하면은 that 이하를 조건으로 그 뜻입니다. 컨디션이 조건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배를 하나 받은 거예요. 무슨 조건일까요? that 이하 조건입니다. She document her travels around the world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 document 하면은 서류란 뜻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동사 쓸 때는요. 기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류라는 게 기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documentary, 기록영화 같은 것을 documentary라고 그러잖아요. 그 documentary라는 것은 기록하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기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뭘 기록해요? 그녀의 travels around the world, 세계 일주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녀에게 배를 주고서요. 이 배 줄 테니까 대신에 세계 일주 다니면서 네가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라. 이런 조건을 내건 겁니다. 참 좋은 조건이네요. 그죠? 이런 조건을 받으면 참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 쓴 기자가 이렇게 평가해 놓습니다. 그 다음 문장 자 들어보세요. I mean, who would turn down a deal like that? I mean, 내 말은, 그러니까 내 의미는 who would, 누가
turn down 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a deal 그런 거래를 like that은 그와 같은 여기서 그와 같은 거래는 그럼 뭐예요? 바로 위에 이거죠. 그러니까 배를 줄 테니까 대신 여행하는 것을 기록해라. 그런 거래를 누가 turn down 할 수 있겠는가? turn down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누가 할 거냐 그 얘기니까. 자, turn down은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우리 거절하다 하면 뭐 reject나 refuse라는 동사가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 거 쓸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turn down도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계약을 맺거나 뭐 할 때, 뭔가 제안을 할 때, 그것을 거부할 때, 싫어라고 말할 때 turn down이라고 많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말은, 그러니까 기자 의견으로는 누가 과연 그러한 거래, 그러한 딜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 거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가지고 배를 타고 세길줄 다니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조금 외롭겠죠? 누구랑 같이 가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장. Liz welcomed a new crewmate aboard her vessel. 자, Liz가 아까 그 여자죠. welcomed, 환영했답니다. 누구를? 한 새로운 크루메이트를 환영했는데, 일단 크루란 단어는 승무원이에요. 배나 비행기에 같이 타고 다니는 승무원을 가리킵니다. 그냥 함께 타고 갈 한 새로운 승무원, 메이트는 짝이죠. 짝, 동료. 그러니까 승무원 동료를 갖다가 환영했대요. 자, aboard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탑승하다는 뜻, 어디에 탑승한 거 뜻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거 타실 때 기장이 영어로다가 welcome aboard 이런 거 많이 써줍니다. 이게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승무원 짝이냐면은 그녀의 vessel에 탑승한 그녀의 vessel, 그럼 vessel 이해가 되시죠? vessel은 바로 뭐냐면은 선박이란 뜻입니다. 배란 뜻이에요. 참고로다가 앞에 blood가 들어가서 blood vessel 하면 혈관이 됩니다. 혈관, 핏줄을 갖다가 blood vessel이라 그래요. 이게 또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그녀의 선박에 탑승한 새로운 승무원 짝을 환영했다. 즉 누군가가 새로운 승무원으로 그 배에 함께 탑승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She adopted a 6-month-old cat she had rescued. 자, 바로 그녀가 adopt 했답니다. adopt도 무지 중요한 단어죠. 입양하다. 뭐서 받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채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 같은 거 입양할 때 adopt란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다 이거는 헷갈리는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adapt라는 게 있어요. adapt만 헷갈립니다. adapt가 되면은 적응하다 혹은 어디에 적응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댑터 아시죠? 어댑터가 뭐 하는 겁니까? 휴대전화 어댑터를 꽂고서 전화에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100볼트를 휴대전화에 연결시키면 휴대전화가 터져버리죠. 폭발해버립니다. 그 전압을 바꿔주는, 즉 전압을 그 휴대전화에 적응시켜주는 그런 어댑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댑터라는 단어가 적응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두 개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입양했대요. 뭐를? 6개월 나이가 된, 생후 6개월 된 캣, 고양이 한 마리 갖다 입양했답니다. 근데 어떤 고양이냐면은 she had rescued. rescue는 구조하다, 구출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구출했던. 그러니까 고양이를 아마 학대받고 그런 고양이였던 것 같아요. 그 고양이를 그녀가 구출한 뒤에 그 고양이를 함께 그 승무원으로 배에 태우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had pp가 쓰인 이유는 뭘까요? had pp는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 고양이를 입양한 것도 과거지만 그녀가 구출한 것은 더 과거겠죠. 구출한 뒤에 입양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dopt라는 과거보다도 더 한 단계 과거를 사용됐기 때문에 had rescued라는 과거 완료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고양이를 태우고 간 거예요. 자, 근데 그 고양이가 어떤 상태였었냐면은 She was malnourished when she found her. 자, 그녀가 여기서 쉬는 바로 고양이를 가리킵니다. 고양이가 malnourished 됐대요. 자, malnourished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영양실조에 걸리다는 뜻인데요. 이 mal이라는 단어가 mal이 이게 나쁘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그래서 왜 소프트웨어에 나쁜 웨어를 갖다가 malware라 그러죠. 바이러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mal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nourish라는 단어는 영양분 혹은 영향을 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malnourished는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다 얘기할 때는 be malnourished라는 말씀이 돼요. 쉽죠? 예를 들면 뭐 the baby was malnourished. 그러면 그 아기는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 뜻입니다. 즉 그 고양이가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였대요. when? 언제?
she found, 여기서 she는 바로 Liz를 가리키겠죠. 그녀가 그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고양이가 되게 학대받거나 아주 그런 고양이였었죠. 그러니까 rescue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갖다가 이제 발견하고서 입양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Now the two are traveling companions. now, 이제 the two 바로 Liz와 그 고양이입니다. 그 둘, 그 Liz와 고양이는 traveling companions래요. traveling, 여행하는. 자, companion 하면은 동료, 친구 그 뜻입니다. 참고로 company가 되면 일행이란 뜻이 있죠. company의 회사란 뜻 말고 일행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 company? 하면은 회사 있냐 그 뜻이 아니라 혹시 일행 있으십니까? 뭐 동료 있으십니까? 그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 여러분이 혼자 갔을 때 그 웨이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a company? 혹시 다른 사람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어쨌든 companion은 동료, 친구가 되니까 이제 그 둘은 함께 여행하는 동료들이 돼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여자가 전 세계를 쫙 배 타고 다니는 정말 꿈과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그런 삶인데 사진만 몇 장을 지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he was given a sailboat, on the condition that she document her travels around the world. I mean, who would turn down a deal like that? Liz welcomed a new crewmate aboard her vessel. She adopted a 6-month-old cat she had rescued. She was malnourished when she found her. Now the two are traveling companions. 예, 요 사진입니다. 와, 이 고양이네요. 이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서 아주 그냥 전 세계를 갖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 여자분, 이분이 바로 리즈입니다. 리즈고 고양이들 같이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잘 먹어가지고 또 토실토실한 게 아마 이 주인이 잘 먹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죠? 행복하게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고요. 이 돛 위에 또 고양이가 올라가서 쉬고 있는 아주 한적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항상 그렇지만 이 독해라든가 단어의 중요한 표현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같으면 여러분 영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도요. 매주 이렇게 하나씩만 계속 보셔도 한 6개월, 1년 뒤에는 엄청나게 여러분 영어 실력 느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절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